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는 이용균이라고 합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관계자분들께서도 대학의 교육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그리고 많은 성과들을 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건양대학교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솔루션을 활용한 비교과 통합관리 추진 사례가 있어서 사례를 공유하고자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4가지 순서로 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 소개, 비교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배경, 비교과 통합관리 체계 운영 사례,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 소개입니다. 건양대학교 교육혁신원은 2019년도에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개원을 했고요. 초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비교과센터로 구성이 됐었는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새로 신설을 하고 그리고 기존 비교과센터의 역할에 학생 역량 컨설팅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요. 학생 성공센터로 2021년에 명칭이 변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의 큰 틀은 대학마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건양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일종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교육 지원 프로세스로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그 비교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업 속에서 녹여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비교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배경입니다. 대학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대학에서 전공과 교양으로 이루어진 정규 교과와 비교과를 통해서 대학의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이 필수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라도 그 필요성이 입증이 되지만 비교과는 막상 그렇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를 들으면서 과제를 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비교과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실제로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운영부서에서 드리는 품에 비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등의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과 이수 이력에 비해서 비교과 이수 이력이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교과 이수를 통해서는 그 성적증명서라는 평생 남는 이력을 얻게 되죠. 물론 비교과를 통해서도 자격증 같은 게 남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다 듣고 나서도 뭔가 활용 가치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대학에서 비교과로의 유인책으로 마일리지나 장학금 같은 걸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실제로 학생이 재학 중에 본인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보강하고 싶은 부분이 뭔지 아니면은 졸업 후에 실제로 그 이력서에 본인의 대학 생활 포트폴리오가 활용되지는 못할 수도 있더라도 대학에서의 비교과가 그 비교과를 운영하는 행정부서와 학생 간에 더 상호 가치 있는 활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대학의 비교과가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지 그 가치를 더 올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그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그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들을 좀 알아보고 그래서 통합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앞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게 중요해진 게 그 에이스 사업부터죠. 그리고 그 대학 평가 지표에 비교과 지원에 대한 영역들이 점점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자체가 그 국책 사업 때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적을 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식들이 어느새 좀 자리를 많이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교과 교육과정 자체가 활성화된 역사가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과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를 좀 내실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적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좀 관심이 많이 없다든지 뭐 기존 연구문헌 같은 데서도 그 홍보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도 학생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교과를 듣기도 좀 바쁜 학생들에게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어서 쭉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건양대학교 비교과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실적에도 불리함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 그 많은 연구 논문들이나 보고서들에서도 지적한 문제들이 저희도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건양대학교의 경우도 국책 사업을 많이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학교 데이터를 좀 뜯어보면 그 장기적으로 우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들도 많은데 국책 사업의 유무에 따라서 그 변동되는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원화된 관리 체계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사업단과 함께 그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는 규모에 따라서 또 그 당해의 프로그램의 규모가 좀 많이 그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문제도 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국책 사업이라는 게 다 성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더 특성화되고 그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 비교과 교육과정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했고,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 준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생성이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학교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 표준화된 운영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워낙에 그 관리 주체가 다 상이하고 기본적으로 비교과 자체가 부서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학과에서도 별도로 운영들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부서와 프로그램들이 겹치거나 아니면은 네, 좀 네,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상 규모를 보면은 저희 학교의 케이스입니다만 그 굉장히 그 중복된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거는 그냥 저희 학교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뭐 연구문 논문이나 보고서들을 보면은 비슷하게 겪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의 체계성을 위해서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총정기발전 계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비교과라는 일종의 문화가 저는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비교과라는 문화 자체가 학내에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내용처럼 많은 과제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그 건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체계 운영 사례인데요. 저희는 네, 그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의 구축은 좀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데 실제로 활용을 해보면 많은 장점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가장 처음 시도는 좀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혁신원에서도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비교과 센터에서 학생성공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학생성공센터의 자체는 비교과 총괄관리 부서로서의 역할은 동일한데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부서에서 파악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더 학생들에게 역량 개발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뭐 물론 담당 부서를 넘어서도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습 컨설팅 그리고 취업 컨설팅까지도 다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운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추진 과제의 경우에는 비교과 운영 및 권리 규정 그리고 케이컴 플러스라고 합니다. 케이컴 플러스 시스템 구축 사업 그리고 표준 업무 체계 그리고 뭐 인증 체계 같은 추진 과제들이 있고 뒤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교육과정 및 성과관리 모델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분류를 한 건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비교과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의 질 관리와 학생의 성과 관리라는 그 두 채널의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대학의 비교과 전담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관리 방안인데요. 아마 비슷하게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표준화된 운영 서식으로 전체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흐름을 설정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최소한 이제 부서를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양식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차년도 개선의 프로그램 개선 내역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큐채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더 학생들의 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학생의 성과가 잘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내에서 역량 개발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성과를 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흐름은 또 다음 내용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비교과 통합관리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규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저것 요구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이제 학내 구성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연단위 비교과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 운영 계획을 일단 제출을 받고 거기서 그 전담부서를 통해서 전체 운영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나면 결과 보고가 진행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을 그 비교과 관리 전담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보고서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은 운영이 잘 됐다.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되면 좋겠다. 차년도에 이런 교육 수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등등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에서 좀 싫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운영부서들에서는 나중에 성과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아예 그냥 대학 평가 같은 데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은 것들도요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업무 협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연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통합 수요조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학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하거든요. 분기별로 운영 현황을 점검을 하고 계획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그 연간 운영되는 비교과가 좀 짜임새 있게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부서들을 회의를 같이 참석을 요청을 드려서 그 네, 분기별로 지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와 같이 해서 예산 편성까지도 예산 조정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몇 번 진행하고 보니까 뭔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도 나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모든 과정을 저희는 K컴 플러스라는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건양 컴피턴시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그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기존에 있었던 그 파일럿 모델의 시스템에서 좀 고도화된 형태라고 해서 플러스라는 명칭을 붙인 거고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스템 운영의 목적은 운영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학생의 성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많은 연구 자료들에서도 언급을 하다시피 최대한 그 많은 케이스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 그리고 그 서식의 표준안들은 꼭 이 시스템을 통해서 비교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운영 관리의 체계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번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나면 그래도 많이들 협조를 잘 해주시는 편이어서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쳐서 네, 표준 양식을 정하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의 경우가 좀 부족한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드리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일원화된 그 운영을 해주십사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 작업을 좀 할 때는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우리 프로그램은 그 이렇게 운영되지가 않는데요. 뭐 이런 의문부호가 항상 딸려온다는 게 좀 문제점인데요. 그런 것들도 다수의 회의를 거쳐서 정답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학내 구성원들끼리 굉장히 많은 토의와 검토를 거쳐서 여러 가지 뭐 운영계획서나 결과보고서 등등등 여러 가지 서식들이 많이 운영이 되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을 해서 시스템에 태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양식들이 그 제각각이면 아무래도 대학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보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학생들의 포트폴리오가 더 잘 꾸며질 수 있도록 데이터 연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학생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은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 K컴 플러스 시스템의 기본 프로세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량 진단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핵심 역량 진단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검사들은 다 한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매핑된 프로그램들이 학생의 약점군에 따라서 이런 역량을 개발하면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는 구조인데요. 물론 이렇게 AI처럼 약점을 알아서 찾아내서 지원해주는 구조도 아니고 타후의 역량 향상 정도를 치밀하게 측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인데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에 학생 본인이 어떤 역량을 더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비교과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경향성을 파악을 해서 비교과 운영부서의 일종의 지침을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초기의 성과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점점 더 기능적인 면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답니다.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래도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교집합을 잘 추려서 찬연도에 반영을 하면 나름 학생들의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네, 시스템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 진단 이외에도 많은 검사들을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시청업 지원팀과 연계를 해서 직무 역량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고 직무 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같이 좀 매핑이 되는 구조인데요. 매핑의 종류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제 그 운영 부서에서는 조금 힘들어하시긴 하는데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된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또 분류가 다양을 하다 보면 좀 번잡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좀 간추려보고자 또 효율화 작업을 또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인 교과 이수 이력에 대비해서 역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추가적으로 들으면 좋은지에 대한 추천 그리고 본인의 이력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상담이라는 메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도 교수님이나 전문 상담사, 취업 컨설팅, 학습 컨설팅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직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구조예요. 생각보다 지도 교수님들이 학생들 상담할 때 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다양하게 보고 싶다는 의견들도 많으셨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 활용 사례도 좀 교수님들 모셔서 확인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인데요. 이 이력이 쓸모가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몇몇 학과의 학생 집단에서는 이 메뉴를 엄청 활용을 잘 하는 거를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본인의 대학생활 이력을 총망라해서 보고자 하는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저희가 너무 늦게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이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학생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본인의 대학생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에 맞춰서 학교에서는 더 학생들이 가치 있는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력서에 포함해서 가져갈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엄청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교육혁신원에서는 이 비교과 통합관리 그리고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비교과 자체가 학생들에게 더 가치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첨가의 센터가 학생 성공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도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할 필요가 없는 거가 아니고 하면 좋겠는 거, 하고 싶은 거로 비교과가 인식이 바뀌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 성과를 넘어서 점점 우리 대학의 그야말로 비교과 교육 과정이다라는 체계를 만들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들 알아봐 주시는 부분이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는 동기유발 학기라는 건데요. 전주기적 동기유발을 목표로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토대로 점점 교육과정화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면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인식들이 점차 생겨나고 비교과 활동에 대한
그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서 비교과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것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범위도 넓은 일이라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원화된 채널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체계적인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고요. 물론 한 4년 이상의 이제 운영을 해본 뒤에 더 결과가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점점 문화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대학에서도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시작하신 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실제로 시스템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학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상당한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공유가 돼서 점진적으로 대학에서 비교과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